교수님,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됩니다. 한 남학생의 절규가 대학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이었죠.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복을 입은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스쳐 지나갔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다간 언젠가 큰일 날 텐데.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아줌마가 곧 이 오만한 교수의 모든 것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뒤 대학 본관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대학의 교수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통쾌하다는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함을 지닌 그 여인이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알아내신 거예요? 한 대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곧 밝혀질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정체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 잠깐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청소부로 보였던 한 여인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복수를 해낸 건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통쾌함이 가득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한 달 전 그녀는 정말로 평범한 청소부였거든요. 봄이 막 시작되던 4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명문 사립대학교 이곳의 물리학과 복도에서는 언제나처럼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새로 오신 청소 아줌마세요? 한 대학생이 복도를 닦고 있는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이순자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평범한 청소복에 평범한 미소. 그 누가 봐도 그저 성실해 보이는 50대 중반의 아줌마였습니다. 대학생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네. 전에 계시던 분은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줌마. 고마워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순자는 대학생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 같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평범한 경력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진짜 이순자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그녀가 이 대학에서 만나게 될 인물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전 9시 물리학과 건물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 교수들의 대화 소리가 복도를 메웠죠. 그 사이사이로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네요. 지나가던 한 교수가 순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셔야죠.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최 과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관리과장인 그는 새로 온 청소부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순자 씨, 일 정말 꼼꼼히 잘하시네요. 전에 계시던 분보다 훨씬 깔끔해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순자의 겸손한 대답에 최 과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거기 청소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죠.
바로 물리학과의 박 교수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박 교수의 표정은 이미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연구실 청소 왜 이렇게 대충 했어? 책상 위가 먼지투성이잖아. 주변 사람들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순자는 어제 박 교수 연구실을 특히 더 꼼꼼히 청소했거든요. 최 과장이 나서려 했지만 순자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뭐야, 장난해? 박 교수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하지만 박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야. 대충대충 일하면서 돈만 받으려고 하고. 순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그때 최 과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순자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에요. 혹시 오해가? 오해? 내가 뭘 오해해? 내 연구실이 더러우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박 교수가 최 과장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최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학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야.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순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자르라고 할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는 마지막까지 순자를 노려보더니 휘리릭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순자 씨, 괜찮으세요? 최 과장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정말 부족했나 봐요. 아니에요. 박 교수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혼자 구석진 휴게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아까 정말 속상하셨죠? 20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괜찮아, 얘야. 그냥 제가 일을 잘못한 거니까. 아니에요. 박 교수가 너무 심했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아줌마한테 고마워하시던데. 지원의 따뜻한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그런데 너는 박 교수 수업 듣니? 네. 전공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요. 솔직히 무서워요.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지원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왜? 수업이 어려워? 어려운 건 참을 수 있는데. 박 교수가 학생들한테도 너무 심해요. 특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참고 열심히 해. 곧 졸업이잖아. 네. 아줌마도 힘내세요. 박 교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원이 가고 난 후 순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참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아야지. 이런 일쯤이야. 하지만 순자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박 교수의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의 타깃이 된 순자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교수는 자신의 비서인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새로운 청소부 어디서 구한 거야? 시설관리과에서 뽑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영 마음에 안 들어. 좀 단속을 해야겠어. 김 비서는 박 교수의 말뜻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얄미운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자를 향한 더 큰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흐른 뒤
순자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와의 첫 충돌 이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순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아, 순자 씨. 교수님 연구실 청소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김 비서가 순자 앞에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순자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김 비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 드려야 하나요? 알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일 찾아보시든지. 김 비서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교수님께서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김 비서는 마지막까지 순자를 깎아내리고는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순자는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같은 팀의 막내인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이 좀 까다로울 뿐이야. 박 교수가 워낙 성격이 고약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학생들도 다 무서워한다던데. 다른 직원인 순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박 교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김민수, 너 과제 또 안 해왔지? 식당 한쪽에서 한 남학생이 박 교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학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아르바이트? 그게 변명이 돼? 공부가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야? 박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다음은 없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과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박 교수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애들은 대학에 왜 왔나? 돈 없으면 공부 마라. 남들한테 피해만 주고. 김민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학생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참 못된 양반이네. 영희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말했다가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오후에 순자는 박 교수 연구실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한 군데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먼지를 닦고 바닥도 세심하게 걸레질했습니다. 창문도 깨끗이 닦고 화분에 물까지 갈아줬죠. 이제 뭐라 할 수 없겠지?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청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이게 뭐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교수가 언제 왔는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교수님? 내 서류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순서가 다 바뀌었잖아. 박 교수가 책상으로 달려가더니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았었어요. 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럼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박 교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순자에게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 원래대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실수? 이게 실수로 될 일이야? 중요한 연구 자료인데. 그때 복도에서 지나가던 다른 교수들이 소리를 듣고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들을 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청소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순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계속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울음은 참았어요. 앞으로 내 연구실은 건드리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노려보더니 다른 교수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순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박 교수의 괴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최 과장에게 불려갔어요. 순자 씨, 박 교수님께서 연구실 청소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네. 왜요? 글쎄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최 과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성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박 교수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이토록 서러운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박지원과 김민수였습니다. 두 학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아? 민수야? 아, 아줌마. 지원이 순자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민수 오빠가 박 교수님 때문에 학교 그만두려고 해요. 뭐라고?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들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매일 저한테만 트집을 잡으시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시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니? 졸업은 무슨요? 박 교수님이 저를 졸업시켜 주실 것 같아요? 학점도 제대로 안 주시는데. 김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힘내, 민수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순자 자신도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박 교수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만 자신 같은 평범한 청소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순자는 한숨만 내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순자 언니 들었어요? 김민수라는 학생이 어젯밤에 한강에서 구조됐대요. 영희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김민수가? 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구조됐는데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젯밤 그 절망적인 표정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때였어요. 순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가 곧 무서운 복수를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민수의 소식을 들은 후 순자는 며칠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청소를 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언니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순자는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과 사무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박 교수님, 김민수 학생 일 때문에 학교 측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김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걸레질하는 손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조치? 뭔 조치? 박 교수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습니다. 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한다던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야, 그게 내 잘못이야? 공부 못하는 애가 자기 실력 탓도 못하고 남 탓하는 거지.
박 교수의 뻔뻔한 대답에 순자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증거가 뭐가 있나? 내가 그 애한테 뭘 잘못했다는 증거가. 박 교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뻔뻔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김 비서, 혹시 누군가 캐묻거든 그냥 모른다고 해. 알겠어? 네, 교수님.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교수와 김 비서가 나오다가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 순자를 발견했어요. 저기 있었네. 박 교수가 순자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청소부. 순자가 고개를 들어 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순자라면 움츠러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곧 본래의 오만한 태도로 돌아왔어요. 청소하면서 남의 대화 엿듣고 있었어? 아니요. 청소만 했습니다. 거짓말 마. 분명히 들었을 거야. 박 교수가 순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였으면 문을 닫고 하셔야죠. 뭐라고? 박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고분고분하던 청소부가 이런 말을 한다니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의 눈빛이 박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박 교수는 순간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든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김 비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아니야. 그냥 저 여자가 좀 이상해 보여서. 이상하다뇨? 예전이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눈빛이. 박 교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한편 순자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놀랍게도 그 핸드폰에는 방금 전 박 교수와 김 비서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언제부터인가 녹음 기능을 켜두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없다고?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의 온화한 순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점심시간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수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민수야, 괜찮니? 병실에 들어간 순자를 보고 김민수가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순자가 김민수 곁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정말 한계였어요. 매일매일 모욕당하고 학점도 제대로 못 받고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민수야, 포기하면 안 돼. 너 같은 착한 아이가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박 교수님은 절대 저를 졸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지 어떻게 알아?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방법이 있단다. 순자의 말에 김민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아줌마, 민수야, 아줌마를 믿어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였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교수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떠올랐어요. 학력, 경력, 연구 실적,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구비 사용 내역이 이상하네. 순자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정보 분석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들, 표절 의혹도 있고. 순자는 밤새도록 박 교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출근했을 때 최 과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혹시 컴퓨터 다룰 줄 아세요? 네. 왜요? 아, 사무실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요. 업체 부르기엔 비용이 아깝고 혹시 간단한 건 아시나 해서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실력을 드러내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조금은 할 줄 알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봐주실래요? 순자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수리하는 척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가 컴퓨터도 잘 다루시네요?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가르쳐 준 걸 조금. 순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들었어? 박 교수가 논문 표절했다던데? 정말? 그리고 연구비도 이상하게 썼다고 하던데.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교수는 그 소문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김 비서도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죠?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는데. 일단 조용히 해.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평범한 청소부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순자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박 교수의 초조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자의 속삭임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청소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뭔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의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청소부였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순자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공공기관 자료를 검색하고 학술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까지 돌렸어요. 마치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해온 전문가처럼 말이죠. 역시나 화면에 떠오른 결과를 보며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박 교수의 최근 3년간 논문 중 4편에서 표절 의혹이 발견됐고 연구비 사용 내역도 상당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순자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익명의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대학에 도착한 순자는 언제나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순자는 우연인 듯 대학 본부 건물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감사실장 김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순자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길에서 이걸 주우셨는데 혹시 실장님 것 아닌가 해서요. 순자가 내민 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 것이 아닌데요. 그럼 주인을 찾아야겠네요.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자는 마치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실장이 호기심을 보이자 순자가 덧붙였어요. 혹시 실장님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 실장은 순자의 성실한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주운 USB를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네요. 한번 봐드릴게요. 김 실장은 순자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순간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USB 안에는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증거와 연구비 부정 사용 자료가 가득했거든요. 이게 뭐죠? 김 실장이 당황하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마치 정말 모르는 것처럼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무슨 자료인가요? 이건, 이건 정말 심각한 자료네요. 혹시 어디서 주우셨다고 하셨죠? 물리학과 건물 앞에서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순자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김 실장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즉시 조사해야 할 사안이네요. 그날 오후부터 대학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실에서 박 교수에 대한 긴급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박 교수님, 잠시 감사실로 오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박 교수 연구실을 찾아왔을 때 박 교수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감사실요? 무슨 일인데요? 연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박 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 있는 자료를 봤어요. 이게 뭡니까? 박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이 논문들의 표절 부분들, 그리고 연구비 사용 내용 말입니다. 김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순자는 감사실로 들어가는 박 교수의 창백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교수는 비서 김 비서를 급히 불렀습니다. 김 비서, 큰일 났어. 누군가 내 모든 걸 다 파헤쳤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모르겠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 교수는 화가 나서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퇴근하는 순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여자, 네, 아니야. 그런데 정말 이상해.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 약점을 파악할 수 있을까? 박 교수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다음 날 순자가 출근하자 최 과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어제 감사실에 USB 가져다 주셨다면서요? 네, 길에서 주워서요. 주인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참 훌륭하신 일 하셨어요.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최 과장은 순자의 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남의 것을 주우면 돌려줘야죠. 그날 점심시간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교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들었어? 박 교수가 감사받는다던데? 정말? 뭐 때문에? 논문 표절이랑 연구비 문제래. 지원이 순자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아줌마 들었어요? 박 교수가 큰일 났대요. 그래. 무슨 일인데? 순자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절이랑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조사받는데요. 만약 사실이면 해임될 수도 있다고 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박 교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민수도 이제 괜찮아지겠네. 네. 민수 오빠도 어제 퇴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박 교수 연구실 근처를 지나다가 안에서 나오는 전화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저 박 교수입니다. 네, 그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근처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혹시 제가 부탁드린 그 일들, 흔적을 좀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더 큰 비리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돈 문제는 걱정 마시고. 네, 꼭 부탁드려요. 전화가 끝나자 순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박 교수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 부장, 건설회사 김 부장인가? 순자의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 교수가 대학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이네.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는 누군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는 또다시 감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뇌물수수 의혹 때문이었어요. 교수님, 이번에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자 박 교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박 교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순자가 잠시 고개를 들어 감사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진짜 정체와 더 큰 계획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교수가 갑자기 순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 비서, 이상하지 않아? 모든 일이 그 청소부가 온 다음부터 시작됐어. 박 교수가 사무실에서 김 비서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던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춰 섰어요. 청소부요? 그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한번 조사해봐. 순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으론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제 좀 더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 비서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일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저런 일하면서 살았죠. 순자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뭔가 더 캐묻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도 잘 다루시던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들이 가르쳐 줬어요. 요즘은 뭐든 컴퓨터로 해야 한다면서. 순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교수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거예요. 들었어? 박 교수가 사표 냈대. 정말?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순자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척했어요. 어머, 정말이요? 왜 갑자기? 조사받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는 박 교수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날 오후 박 교수는 김 비서와 함께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내가 나가더라도 그 청소부는 계속 지켜봐. 분명 뭔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 여자가 배우라면 가만두지 않겠어.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갑자기 3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이순자 씨 맞죠? 가운데 선 남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박 교수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같이 가시죠. 박 교수님이요? 왜 저를? 순자는 당황한 척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남자들이 순자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소심한 아줌마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요? 남자들이 의아해하는 순간 순자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남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사이 순자는 이미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남자들이 당황해하자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줌마라고 하셨죠? 글쎄요. 순자의 전신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박 교수한테 전해주세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남자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순자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완전히 혼란에 빠진 세 남자들 뿐이었어요. 다음 날 박 교수는 남자들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그 아줌마가 우리 사람 셋을 혼자서? 네. 믿기지 않지만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박 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청소부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박 교수는 직접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순자. 박 교수의 거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교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교수님?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잖아. 박 교수가 소리치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를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달랐어요. 오해라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온 다음부터 모든 일이 벌어졌잖아. 그건 제가 온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교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순자의 말에 박 교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위압감이 있었어요. 교수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민수 학생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박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쓴 것, 논문을 표절한 것,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이 모든 걸 정말 모르시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박 교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누군지. 순자가 청소복의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는 깔끔한 검은색 블라우스가 나타났어요. 제 이름은 이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순자가 머리에 씌우고 있던 두건을 벗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순간 그녀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진짜 이름은 백화수입니다. 암호명 화이트로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화수.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활동했던 요원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당신이 저질러온 모든 일들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순자. 아니, 백화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응징을 받으셔야죠.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가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박 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거든요. 그 완벽했던 계획, 그 정확한 정보 수집, 그 냉철한 판단. 모든 것이 전문 요원의 솜씨였던 거예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박 교수님. 백화수의 선언에 박 교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화수의 정체가 공개된 후 대학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안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박 교수는 공포에 떨며 숨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최 과장이 백화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지만 이제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과장님, 놀라셨죠? 백화수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아니, 화수 씨. 대체 왜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신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백화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백화수는 김민수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수는 퇴원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니, 선생님? 민수가 백화수를 보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냥 순자 아줌마라고 불러. 내 정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게 대하는 마음까지 바뀐 건 아니니까.
백화수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모든 건 박 교수가 자초한 일이야. 백화수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아줌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날 저녁 백화수는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 각종 감시 장비, 그리고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 백화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지. 백화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순식간에 박 교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의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심지어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해킹되었습니다. 역시나 더 큰 비리가 있었네. 화면에는 박 교수가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뇌물, 가짜 논문으로 받은 각종 상금, 그리고 학생들의 학점을 돈으로 매매한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끝장이겠어. 백화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제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 교육부, 국세청, 그리고 언론사까지.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는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세요? 박 교수님이시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네, 검찰이요? 박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육부 감사관실입니다. 논문 표절 및 학점 조작 관련해서. 그리고 또 다른 전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박 교수는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때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백화수였어요. 네. 내가. 놀라셨나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정리해서 관련 기관에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이 미친. 어떻게 감히. 교수님, 화내지 마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박 교수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동안 학생들에게 한 일들의 대가를 치르셔야 하니까요. 제발, 그만해줘. 내가 잘못했어. 박 교수가 처음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그럼 김민수 학생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 당연히 하겠어. 뭐든지 하겠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교수님이 피해를 준 모든 학생들에게 보상하셔야죠. 백화수의 요구에 박 교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교수가 대학 본부에 나타나 모든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학생들을 괴롭히고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쓰고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박 교수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김민수 학생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박 교수가 김민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신 백화수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가 백화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화수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짜 반성하시는 거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화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교수님의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앞으로 5년간 교육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수는 김민수, 박지원,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백화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건가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백화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학에서 백화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예요. 학생 상담 센터장직을 맡아주시겠어요? 총장이 직접 백화수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을 괴롭히는 교수들을 감시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화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백화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수에게는 아직 밝히지 않은 더 큰 비밀과 계획이 남아 있었거든요. 백화수가 학생상담센터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에는 매일 학생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대학 내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김민수가 백화수의 사무실을 찾아와 인사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이 돌아와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백화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화수야, 오랜만이다. 중년의 정장 남성이었습니다. 백화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과장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민수 학생,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워줄 수 있을까? 백화수가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직하라는 명령이다. 거절합니다. 백화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화수야, 내 능력이 필요한 사건이 생겼어.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야. 과장님,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돕는 일이 제게는 더 중요해요. 남성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말해봐. 단순히 조용히 살고 싶어서였을까? 백화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의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이제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 말이야. 백화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백화수는 김민수와 박지원 그리고 몇몇 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대학에 청소부로 온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백화수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의 졸업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 아들 백진우입니다. 아들이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백화수에게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진우는 5년 전에 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리학과였죠. 백화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졸업하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취업 스트레스와 대학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우도 여러분처럼 박 교수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매일 모욕당하고 학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백화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일하느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진우가 힘들어할 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거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왔어요. 박 교수에게 제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려고. 백화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수보다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학생들이 모두 조용히 백화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를 처벌할 때도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진우가 원했을 방법으로요. 선생님, 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백화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덕분에 치유받았어. 진우를 잃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왔던 국정원 과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화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한다. 과장님, 제 대답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진우 사건과 관련이 있어. 백화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 진우가 다니던 시절 학생들을 괴롭힌 건 박 교수만이 아니었어. 더 큰 조직이 있었다고. 더 큰 조직이요?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는 범죄 조직이야. 진우도 그들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 백화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조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번에 큰 사건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백화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가세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라면 저희가 응원할게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선배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요. 백화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백화수는 학생상담센터장직을 잠시 휴직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수와 지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백화수를 응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조심해야 해. 백화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우야, 아빠가 못다한 일을 이제 마무리할게. 백화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비밀이 말이죠. 과장님, 혹시 그 조직의 배후에.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 백화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최종 결전이 시작될 차례였어요.